샘 올트먼 CEO가 AI의 확산을 위해서는 전력 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시장에 그런 디바이스 모델들이 무역량이 폭증할 수 있다.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이용하고 또 다양한 수단들을 이용해서 무역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대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외화거래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 벌써 5번째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 리포트는 한국무역협회에 올라와 있는 AI에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무역협회가 통상은 이제 수출입 동향이라든가 어떤 특정 물품의 수요 증가 또는 수출 가능성 여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사들을 주로 올리는데 최근 들어서는 최근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AI 뉴스들이 좀 자주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만큼 AI의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이 무역협회에서도 그런 뉴스들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읽었던 2개의 기사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2개의 기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럼 바로 화면으로 해당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기사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먼저 얼른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기사는 AI 순기능과 역기능,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내용 자체는 세계 경제, 그리고 관련된 학계 리더들이 모여서 범세계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인공지능을 주요 화제로 해서 얘기를 나누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먼저 이 기사를 발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 문구 때문인데요.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AI의 확산을 위해서는 전력 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오픈 AI, 이 AI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오픈 AI의 이 고민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일단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는 오픈 AI의 서버에 모델이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오픈 AI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들의 모델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유저들에게 돈을 바꿔서 오픈 AI의 서버에 있는 모델을 돌려서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버를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전력 소모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전 세계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고 또 그 데이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모델이 연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질문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문장 3개 정도로 구성된 아주 짧은 질문을 할지언정 AI 모델이 그 해당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병렬 연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답을 내놓는 데 있어서도 다시 한번 병렬 연산을 통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가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조합해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 먼저 상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왜 문제가 되느냐? 결국 GPT와 같은 모델은 특정 회사의 서버에서 중앙 집중형이죠. 모든 데이터가 해당 서버에 전달이 되어져야만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특정 회사에서는 시큐리티 문제가 또 생기죠. 자기네 데이터를 어떤 특정 회사에게 넘겨줘 가면서 이 AI를 써야 되느냐 부분은 굉장히 깨름직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챗 GPT와 같이 어떤 특정 회사의 서버에서 돌고 있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2번째 기사 또 살펴볼 텐데요. 2번째 기사에서는 스마트폰 성패 AI가 가른다. 글로벌 빅테크 각축전이라는 제목으로 된 기사이고요.
내용은 AI에 관련된 건데, 자, 주목할 부분은 뭐냐? 여기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On Device AI. 예. 그러니까 디바이스 상에 올려진 AI라는 겁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자체도 80억 개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많죠. 그 모델 자체가 용량도 굉장히 크고 그 모델이 특정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동작을 해야 될 때 전력 소모도 대단히 많고요. 또 굉장히 많은 컴퓨터 하드웨어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on device AI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즉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폰 말고도 각종의 이제 관련된 디바이스들 상에다가 AI를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과거도 아니죠. 바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문제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AI 자체는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성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on device AI라는 말을 표방을 하면서 지금은 AI 자체를 디바이스에 올리겠다라고 하는 각 기업들의 이 전략이 지금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챗 GPT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일 수 있습니다. 왜냐? 이런 조그만한 디바이스 상에 자기네 거대 언어 모델을 올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느냐? 따져보면 많지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하드웨어를 만들어 온 기업들이 해당 하드웨어에 올릴 수 있는 수준의 AI를 개발해서 내놓고 있죠. 당장 저희 JGCD에 통합되어 있는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제미나이 프로, 제미나이 프로 비전, 그리고 제미나이 미니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제미나이 미니 자체는 온 디바이스를 위한 AI로 개발된 아주 정량형의 모델입니다. 따라서 구글 제미나이 미니 같은 경우에는 픽셀폰에 담겨졌다고 하죠. 작년 말이었을 겁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출시가 되면서 여기 관련 기사가 있네요. 지난해 출시한 픽셀폰 A 프로에 제미나이 나노를 탑재했다. GPT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죠. AI이긴 한데 디바이스 상에 올리기에는 너무 큰 용량입니다. 그런데 이미 픽셀폰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구글 입장에서는 제미나이를 개발하면서 이미 이런 디바이스용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픽셀폰 A 프로에 제미나이 나노를 탑재했다라는 내용이고, 이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까지의 스마트폰에다가 이 AI 모델을 그대로 올려서 사용자들이 해당 AI를 자기 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들어가서 사용해야만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들고 있는 내 스마트폰에서 해당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는 곧 AI의 개인화, 개인 비소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챗GPT는 할 수 없는, 또 챗GPT를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시큐리티에 관련된 문제, 각 회사들이 꺼림칙하게 여겼던 비밀의 준수라든가 데이터가 오픈 AI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 그런 것들을 부식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바로 이런 AI의 개인화입니다. 따라서 추세적으로 보았을 때 또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취할 자세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온 디바이스 AI 이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게 우리가 파악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on-device AI라고 하는 시장에 디바이스 모델들이 무역량이 폭증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예측이고요. 두 번째로는 갤럭시 S24가 바로 어제
발표가 됐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갤럭시 S24에서 얘기하는 핵심 퍼포먼스,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13개 언어로 즉각적으로 번역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AI 모델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무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또 제가 이제 지난 시간 리포트 드렸던 저희 JGCD에서도 이미지 파일을 인식해서 그 이미지 파일 안에 있는 글자를 추출해내는 그 기능을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갤럭시 S24에서도 그러한 기능들을 보여주는 걸로 지금 발표를 했죠. 해서 우리 무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이용하고 또 다양한 수단들을 이용해서 무역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대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도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 도구 잘 이용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무역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I라고 하면 막연히 텍스트라든가 또는 음성의 방식으로 해서 개발되어 있는 거대 언어 모델과 대화한다. 그런데 그게 내 업무에 어떻게 쓰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단언컨대 지금 현재로서는 별것 아닌 기능들이지만 그 기능들 하나를 개발하고 또 연계된 기능 하나를 개발하고 다시 소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 다시 또 관련된 기능을 개발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산업계에서 쓸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아주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AI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런 부분들 잊지 말고 꼭 AI를 사용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JGCD에 포함되어 있는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 모델들을 조금 사용해 보시면서 내 사업에 어떻게 접목시켜 보실까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신다면 아주 좋은 사업의 발전 모델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기사 2개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AI라는 게 나하고는 조금 먼 얘기야. 챗GPT 써봤는데 내 업무에는 어떻게 사용하지? 이걸 나보고 어떻게 쓰라는 거야? 라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 사용을 시작을 하다 보면 그에 연관돼서 또 아이디어가 딸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프로그래밍 쪽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이 AI를 조금 사용해 보신다면 분명히 좀 더 큰 방향으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 회사의 비용 절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인력의 효율적 배치 측면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의 재정립, 이런 것들이 아마 가능한 단계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사용하느냐의 문제로 저는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AI를 빠르게 도입해 본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그걸 느끼면서 JGCD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 AI의 사용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직도 나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다 라고 느끼신다면 꼭 JGCD를 개발하고 있는 JGTP에 연락을 주시면 관련된 내용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JGCD에서도 이 AI에 관련된 기능들을 계속해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신다면 이게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인사이트라든가 또는 아예 JGCD를 기반으로 한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수립, 이런 것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JGCD 한 번씩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JGCD는 제 영상의 소개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